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 통장 5개를 들고 은행에 갔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님이 직접 오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식이 없고 수술비가 당장 필요한데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매년 수천 가정이 이런 절망적 상황에 처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법적 장벽 때문에 단 10,000원도 쓸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금융자산관리 전문가 우정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20년간 금융기관에서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상황들과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어도 가족이 여러분의 재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수천만 원이 휴면 계좌에 묻히지 않게 하는 관리법, 그리고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게 하는 특별한 방법까지 모두 배우게 됩니다. 60대라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겪는 금융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불능 상황에서의 자금 접근 문제입니다. 78세 조할아버지는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인데 왜 찾을 수 없나요? 수술비가 시급합니다. 예금주 본인만 거래 가능합니다.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결국 아들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후견인 절차는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이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 잊혀진 자산 문제입니다. 82세 강할머니는 6개 은행에 분산해서 저축해왔습니다. 치매 진단 후 자녀들이 집을 정리하던 중 여러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 통장은 할머니도 잊고 있던 것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계좌들이 이미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일반 창구에서 인출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어머니도 완전히 잊고 계셨네요. 가족들은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2달 만에 돈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휴면 자산은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20조 원이 휴면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고령층이 만들고 잊어버린 계좌입니다. 휴면 계좌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합니다. 기억력이 약화된 어르신들은 여러 은행 계좌를 모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 자산은 영원히 주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잡한 상속 절차로 인한 자금 접근 문제입니다. 오할아버지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은 없었고 단지 통장은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자녀가 은행을 찾았지만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해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동의서 등 수십 가지였습니다. 더 복잡했던 건 자녀가 미국에 거주 중이었고 장남과 삼남 사이에는 오래된 재산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속 절차는 1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으신 돈인데 필요할 때 한 푼도 못 쓰고 발만 구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속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숨겨진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받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제한적이며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상속인들 간 의견 차이가 생기면 절차는 더욱 지연됩니다. 이 3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증질환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게는 금융 준비가 건강관리만큼 중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금융보호인 지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신뢰하는 가족을 미리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해 두면 여러분이 아프거나 의식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대신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할머니는 건강할 때 딸을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2년 후 갑작스런 허리 수술로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딸이 할머니 대신 병원비와 생활비를 은행에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금융보호인 덕분에 급한 상황에서도 내 돈을 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금융보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액 조회 및 거래 내역 확인, 일정 금액 인출, 공과금, 병원비, 생활비 등 필수 비용 처리입니다. 일정 금액 인출은 은행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 금융보호인이 마음대로 큰 금액을 이체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호인 등록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금융보호인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본인이 건강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치매 진단 후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난 아직 멀쩡한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은행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하니 주거래 은행부터 하나씩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휴면계좌 관리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1년만 거래가 없어도 계좌는 휴면 상태가 됩니다. 휴면 계좌가 되면 찾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할머니처럼 소중한 돈이 그냥 잠든 채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년층 5명 중 1명은 휴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할아버지는 5년 전에 만든 통장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서류 정리 중에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3천만 원이 휴면 상태로 묻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돈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깝죠. 휴면 계좌를 방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통장 목록 만들기입니다. 모든 통장 목록을 한 곳에 정리해두세요.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대략적인 금액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거래하기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소액이라도 입출금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거래만 있으면 휴면 계좌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뱅킹 활용하기입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 공유하기입니다. 통장 목록을 신뢰하는 가족 1명과 공유해두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많은 은행에서 어르신 전용 실버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씨 크기가 크고 필수 기능만 간단하게 모아둔 서비스죠. 박할머니는 손자의 도움으로 실버 뱅킹 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일주일 만에 기본 기능을 익혔고 이제는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손자가 큰 글씨로 설정해주고 간단하게 알려주니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돈이 얼마 있는지 매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마음이 든든해요. 이미 휴면 상태가 된 계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휴면 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1397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내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신탁 제도입니다. 신탁,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300만 원부터도 가능한 소액 신탁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탁은 쉽게 말해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미리 약속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매에 걸리면 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라. 매달 50만 원씩만 찾을 수 있게 해라처럼 조건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3천만 원을 신탁으로 맡겼습니다. 조건은 내가 병원에 입원 후 진단서만 제출하면 의료비로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씩만 인출하게 해달라였습니다.
1년 후 큰 병으로 입원했을 때 이 돈은 의료비로 바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신탁 덕분에 아프면서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내 의지대로 돈이 쓰이니 마음이 편했죠.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의 용도와 사용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요. 생활비 신탁은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는 구조입니다. 요양비 신탁은 요양원 입소 시 비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설계됩니다. 의료비 신탁은 병원비로만 사용될 수 있게 조건을 설정합니다. 손주 교육비 신탁은 손자녀의 대학 학자금 등 특정 목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은 상속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망하면 이 돈은 장남에게 30%, 차남에게 30%, 손자들에게 40%를 나눠준다와 같이 정확한 분배 비율까지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강할아버지는 신탁을 통해 상속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을 우려해 재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아들들이 내가 죽은 후에도 다투지 않았으면 해서 미리 정해뒀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요. 신탁 가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신탁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 시 필요한 것들은 신분증, 신탁할 자금, 수익자 정보, 원하는 조건과 목적입니다. 신탁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상담사들이 쉽게 설명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절차를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해결책은 65세 이상 전용 금융 혜택입니다. 65세만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들이 있습니다. 강할머니는 30년 넘게 같은 은행을 이용했지만 어르신 우대 서비스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어 문의했더니 그동안 내던 모든 자동 입출금기 수수료와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번 수수료를 냈는데 그냥 물어봤다면 내지 않아도 됐다니. 한 달이면 10,000원, 1년이면 120,000원, 생각해보니 수백만 원을 손해봤네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입 출금기 수수료 면제입니다. 본인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 자동입 출금기 이용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입니다.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드는 수수료가 월 일정 횟수 무료입니다. 셋째, 환전 수수료 우대입니다. 해외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환전 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0에서 50% 할인됩니다. 넷째, 창구 업무 우선 처리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65세 이상 고객의 창구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금융상품 가입 시 우대 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가입 시 일반 고객보다 0.1에서 0.3%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실버 전용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일반 상품보다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정책이 자주 바뀝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우대 혜택이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이것 하나로 1년에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이말아버지는 이런 혜택에 대해 알게 된 후 주변의 은행 3곳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은행마다 혜택이 달라서 모두 확인해봤어요. 덕분에 매년 15만 원 정도를 아끼게 됐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금융 해결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보호인 지정제도로 내가 아플 때도 믿을 수 있는 가족이 내 돈을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휴면계좌 관리법으로 소중한 내 돈이 잠들어 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신탁 제도를 통해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넷째, 65세 이상 전용 금융 혜택으로 그동안 모르고 손해보던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해결책의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는 70대 초반에 금융보호인을 지정해두었습니다. 4년 뒤 갑작스런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을 때 아들이 금융보호인으로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금융보호인 제도를 미리 이용하셨기에 다행히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 준비가 없었다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했을 거예요. 정할머니는 60대 후반부터 휴면 계좌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모든 통장을 한 곳에 모아두고 6개월마다 거래를 했습니다. 80대가 되어 기억력이 약해졌을 때도 모든 계좌를 잘 관리할 수 있었죠. 젊을 때부터 통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왔더니 나이 들어도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어 참 다행이에요. 박할아버지는 70대 초반의 신탁으로 상속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덕분에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자녀들 간에 재산 분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탁으로 재산 분배를 미리 정해두셨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형제 간의 다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세심한 준비에 감사했죠. 이런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 시간은 길어야 하루지만 효과는 여러분과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정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내로 첫걸음을 떼세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금융보호인 제도를 물어보세요. 모든 통장을 모아 목록을 만드세요. 믿을 수 있는 가족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세요.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위기를 막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노년의 금융생활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세요. 금융준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이연희 씨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 후 겪은 금융 어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치매가 진행되면서 금융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통장은 있는데 본인이 찾을 수 없고 저희도 법적 대리인이 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금융보호인 제도만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번째 해결책. 간편 통장 정리법도 중요합니다. 통장이 많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윤할머니는 통장이 10개가 넘었습니다. 딸과 함께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통장을 모으고 목록표를 만들었습니다. 자주 쓰는 통장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하나로 합쳤습니다.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이 정보를 딸과 공유했습니다. 통장 정리하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제 내 돈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 안심이에요. 통장 정리 후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통장 확인의 날로 정하세요. 가족과 함께 모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을 기록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통장 정리를 해보세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각 통장의 용도도 명확히 정하면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처럼요. 6번째 해결책은 긴급 상황 대비 금융계획입니다. 갑작스런 입원, 큰 수술, 장기 요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3단계 비상금 체계를 구축하세요. 첫 번째 단계, 한 달 생활비를 입출금 통장에 두세요. 2번째 단계, 2-3달 생활비를 단기 금융 상품에 두세요. 3번째 단계, 6달 생활비를 해지 시 이자 손실이 적은 상품에 두세요. 의료비 전용 계좌도 만드세요. 매달 조금씩 입금해두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 씨는 이런 방식으로 비상금을 관리했습니다. 갑작스런 치과 치료비가 필요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계좌에서 지불했습니다. 예전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정기예금을 깨서 손해봤어요. 지금은 3단계로 나눠 관리하니 급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아요. 장기 요양, 자금 계획도 세우세요. 통계상 65세 이상 중 약 15%는 장기 요양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은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제가 요양은 월 50만 원 정도 듭니다. 김 씨는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하고 요양자금 전용 적금을 마련했습니다. 주택연금 전환 방안도 미리 검토했고요. 건강할 때 준비해두니 마음이 편해요. 내가 아파도 가족에게 짐이 안 될 거란 생각에 안심돼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길 바랍니다.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면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건강할 때, 기억력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아직 멀었어. 나중에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오늘 바로 준비하세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 이제는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모으면 모두가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께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따뜻하고 안정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